반갑습니다. LFE 제 예방연구소의 이상한 소장입니다. 지난 회차 강의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이번 강의는 짧지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심사를 마친 후에 자체적으로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행 점검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 공문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사업장 담당자나 또 사업장에서 한동안 보고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점검이 있기 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단순히 일회성 심사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사업장 자체적으로 이행해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누출 화재 폭발에 그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행 점검 및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한 보고서가 있죠. 그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시고 매년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점검 항목은 기본 정보, 시설 정보, 장애 영향평가 정보 등의 변경 관리가 일어났는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최초로 제출했을 때와 몇 년이 지난 후에 기본 정보, 시설 정보, 장애 평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류가 추가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기존 설비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설비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있으면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여러분들이 변경관리 대장을 기록하시고 새롭게 변경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리비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관리 방침, 내외부 비상 대응 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점검 나왔을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이 지침류하고 그리고 내부 외부 비상 대응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원 변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이 방제반에 소속되어 있어 그 이름과 그 성명과 연락처 혹은 임무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퇴사를 했지만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이전 걸로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비상대응은 1군에만 해당되는데 1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군 사업장과 달리 외부 사고 시나리오 도출 결과에 따라서 외부 영향 범위에 있는 사업장, 주민 이런 분들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매년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기록 보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가 최신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절성,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기존에 적합받은 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가 몇 년이 흐른 지금 그 적절성, 그 최신화되어 있는지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는 변경 관리입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이 있다면 변경 내역 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을 거친 후에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변경이 됐다고 해서 기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철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변경 내역을 기록하시고 별도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행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학사고 대비 그리고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의 작동성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 점검 관련된 사항은 1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기 이행 점검 그리고 특별 이행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정기 이행 점검은 가위험도의 경우에는 매년 자체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5년마다 현장 이행 점검을 받습니다. 자, 다 위험도가 있는데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년 자체 점검 결과를 서면 제출로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험한 가위험도 같은 경우에만 서면 제출 플러스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현장 이행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 이행 점검인데 매년 계획을 수립하시고 모든 적합 사업장 중 대상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점검 분석 결과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요.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 이행 점검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제, 업종, 공정, 물질 등 사회적 이슈나 그 특정 주제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특별 이행 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행 점검이 나오면은 그 결과서를 사업장에 공문으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적합 같은 경우에는 총점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고요. 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시간을 주는데 화학사고 예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되고 추가로 행정처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군 사업장은 1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우에는 이행
이행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2군 사업장은 자체 점검만 하시면 되고요. 1군 사업장은 매년 자체 점검 서류 플러스 유관기관에 5년마다의 이행 점검 등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특별 이행 점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로는 지역사회 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목적은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 대응, 복구, 대비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 대응 체계 확립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 사항은 1군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2가지 방법으로 당 사업장의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지하여야 합니다. 자, 대상은 1군 사업장, 그리고 서면으로 혹은 그리고 방법은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수는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의 인터넷을 통해서 고지를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서면이나 개별 설명이나 집합 전달 등 사람들을 모아서 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지 시기는 최초는 적합 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적합 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필수로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에 3개월 이내에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적합 연도 또는 적합하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자, 정기 고지가 있는데 정기는 최초 등록 기준 다음 연도부터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지 내용이 있습니다. 고지 내용은 물질 정보, 총괄 영향 범위, 안전관리 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 방법 등 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화학물질 안전은 고시 제2022-9호를 찾아보시거나 제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4월 1일 제정 이후에 현장에 규제와 개선 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제를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작성 항목을 축소를 했고요. 제출 단위별 작성 항목도 축소가 됐습니다. 변경 제출 조건을 명확화했고요. 그리고 법 및 시행규칙 용어 일치 및 문구 등을 재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사업장에 유해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해당 물질이 상위 규정 수량, 하위 규정 수량이 있는지 체크하신 후에 1군인지 2군인지 예방계획서를 제출 시기에 맞게 제출하시고 또 적합 통보를 받으시고 이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